네. 2차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신지아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뭐 프로토콜부터 잠깐씩 보고 갈까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점수가 좀 짠데였어요. 예, 짠데였고 시즌 꼭 이렇게 그랑프리 때는 회전 부족이나 엣지를 잡으려고 들거든 얘네들이. 이러다가 월드나 4대륙 가면 안 잡지 또. 네. 어쨌든 그런 대회였고 점수가 꽤나 짠 편이었고요. 조금 아쉬워요 이 점수는. 예. PCS도 좀 아쉽고 신지아가 주니어에서 경력이 좀 상당한데 다음 이건 풀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예. 이 플립 아쉽고 러치에서 커터 Q가 뜬 거 아쉽죠. 그러나 스핀 그다음에 쇼트에서도 스핀 스텝 잘 채웠어요. 예. 지금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할까 주니어 선발전 때하고는 한결 다른 숙련도라고 할까 프로그램 숙련도. 예. 주니어 선발전 때는 좀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쇼트가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쇼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자, 오늘 제가 얘기를 할 거는요.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면 자, 예. 밀라노 맞죠? 예. 그러니까 올림픽을 대비한다는 관점이에요. 올림픽을 대비한다는 관점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예행 과정이죠. 그냥 예비 연습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어, 일단 1번 올림픽 메달 가능성 그 다음에 2번은 메달 색깔. 네. 저는 사실 지금 이것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메달 색깔을 지금 염두에 두고 나는 얘기를 할 거거든. 일단 트리플 악셀 이상의 선수를 빼고 트리플 러츠까지만 가능한 선수들을 이제 추려본다면 신지아는 이미 최상위 레벨의 선수거든요. 딱히 누가 떠올라요? 딱히. 자, 시마다 마오는 못 나가. 26년 올림픽 못 나가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 올림픽이 열린다. 그럼 딱 떠오르는 선수가 누가 있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선수가 클린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금메달은 카오리 사카모토거든요. 그럼 은동을 신지하고 이혜인이 나눠 먹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사부 레비토라는 쓰레기 같은 아이한테 점수를 너무 잘 주거든 심판들이. 나는 이사부 레비토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심판들이 점수를 잘 줘. 그런 쓰레기한테. 나 그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그리고 러시아가 못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모두 클린을 한다. 그럼 카오리 사카모토가 이길 거예요. 나 그것 좀 어떻게 한번 뒤집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까탈스러울 겁니다. 오늘 얘기가. 아시겠죠? 다른 블로그나 어딜 가면 그냥 신지아 만만세일 거야. 그냥 국뽕 한 사발 이 정도일 거거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일단 이번에 할 얘기는 뭐냐면 자, 바로 자, 좋아진 점 악셀 착지입니다. 예, 착지. 이 악셀 착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아, 이게 지금
악셀 착지를 보기 좋은 거는 쇼트니까 쇼트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선발전 때 것까지 같이 봐야 되지. 그래야지 잘 눈에 띌 거 아니야, 그죠? 참고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신지아를 검색하면 신지아 관련해서 악셀 착지에 대해서 만들어 온 영상이 몇 개 있어요. 자, 그걸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여기에 뭐 사각 박스 같은 거 나 안 만듭니다. 난 그런 유튜브 아니에요.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악셀은 이거죠. 자, 신지아의 악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이렇게 도약을 해서 넘어가요. 자, 그럼 점프 진행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죠? 이 방향인데 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날이 한번 이렇게 틀어졌다가 나가요. 착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림판으로 좀 보면 어떤 경우냐면, 자, 이 방향에 점프를 뛰는데 착지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여기에 토픽이 닿고 날이 내려왔을 때가 이 정도라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신지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조금 더 돌아버리거든요. 이렇게 진앙 방향의 6시 방향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현상이 계속 있었고, 이걸 제가 지난 시즌 후반부쯤에 여러 번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박빈나 팀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손댄 흔적이 있었어요. 주니어 월드를 보면 조금 손대다가 말았거든요. 네, 갑자기 뭐 프로그램 받으러 뭐 캐나다인가 미국인가 갔다가 또 일본 가가지고 팀을 이적해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고치지 못하고 갔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주니어 선발전 때 보면 여전히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자, 그다음에 프리로 한번 볼게요. 이거 선발전 때입니다. 선발전 때. 자, 이것도 보면 자,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뛰었죠. 자, 그러면 네, 약간 모자라게 날이 닿았는데 이걸 빨리 틀고 나가려고 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다시 뒤꿈치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이 방향에 점프를 뛰는데, 자, 아이고, 아이고, 됐다. 어, 자, 이렇게 토픽이 내려와서 날이 내려앉는 건 여기까지 갔어. 근데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돌아간 거죠. 근데 돌아갔다가 일로 못 빠지니까 발 뒤꿈치가 다시 여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요. 지금 그 증상이거든. 이 모습들이. 즉 악셀 착지가 이 주니어 선발전 때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 2차 그랑프리 때는 이제 한 2달이 지났죠. 7월 초에 열렸던 대회고, 이거는 지금 8월 말 9월 초니까 대략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예, 내려왔고 지금 현재 날이 닿고 나서 뒤꿈치를 안 돌리고 빠지려다가 지금 이건 좀 그렇고 약간 덜컹했죠. 이건 지금 워밍업 되고, 이거는 이제 쇼트에서 들어갔을 텐데, 자, 모르겠죠, 잘. 이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빠진 것 같이 보이죠. 일단 이전에는 눈에 띌 정도로 착지하면서 이게 느껴졌는데 눈에는 크게 안 띌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눈에 크게 안 띌 정도가. 그럼 이걸 조금 보자면, 네, 진행 방향에 모자라게 떨어져서 그 다음에 살짝 돌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싹 빠지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거의 못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 원래는 지난 시즌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틀어서 일로 빠지려다가 안 되니까, 자, 다시 지난 시즌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틀어가지고 요로 왔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빠졌어요. 자, 그러면 선발전 때, 선발전 때는 이렇게 왔다가 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지금은 2차 그랑프리에서는 이렇게 떨어져서 요 정도 왔는데 한 번에 깔끔하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내려올 때 다리 모양 위치가 약간 인엣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인엣지 착지가 되고 이 날이 흔들리고 S자를 그리게 되는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회전축, 그다음에 내려올 때 토를 내리는 자세, 내려올 때부터 날이 인엣지로 내려오는 거, 이거는 사실 뭐 신재하만의 문제는 아닌데 다른 선수들도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요거 날이 너무 돌리는 문제, 뭐 요런 게 있었어. 근데 지금 보면 이 날이 너무 돌리는 문제는 없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내려올 때 날이 약간 인엣지, 중립 내지는 얕은 인엣지로 내려와서 약간의 멈춤이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 상당히. 그럼 지난 시즌 그것도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였는지 종합선수권대를 볼게요. 자, 쇼트. 자, 잘 봐요. 이거는 그거 좀 그나마 덜 했던 거고, 프리를 가면 자, 여기서 이 방향에서 이미 더 돌아갔죠. 더 돌아갔다가 지금 인엣지 상태예요. 다시 이렇게 트는 게 보일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꽤 해소되었다. 예, 눈에 띄는 진척이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내가 어지간한 애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 어지간한 애들한테는. 왜냐면 음, 내가 국내 선수들끼리 레벨을 위아래를 구분 지으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신지아는 내셔널 챔피언이에요,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야. 신지하고 그나마 경쟁이 가능했던 선수가 그나마 이혜인이었거든? 그 이혜인이 월드 준우승하고 팀 트로피 쇼트 프리 다 1등 했어. 그걸 일단 감안을 하고 들어. 자, 제가 김유재나 김유성이나 권민솔한테 이런 얘기 하던가요? 안 하잖아. 왠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레벨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걔네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걔네들은. 당장 랜딩도 잘 안 되는 애들인데. 안정감 자체가 없는 애들인데.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내가 신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이거야, 지금. 내가 김유재, 김유성, 권민솔한테 이거 생각하겠어? 대한민국에서는 이혜인하고 이 정도야. 그것도 이혜인이 지난 시즌 월드 4대6 팀 트로피에서 보여줬던 폼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거 정도를 생각하는 선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이런 얘기는. 어쨌든 이렇게 악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조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신지아는 김연아가 아니니까. 이것도 명확해야 돼. 명확하게 말하는데 신지아는 김연아 레벨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김연아 수준이 되라고 강요도 안 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내가 지금 신지한테 오늘 얘기하는 상당수의 내용들은 김연아에게는 없는 문제들이야. 물론 밴쿠버 올림픽 프리스케이트 기준으로. 그 전에 김연아는
그 전에 김연아도 문제가 있었어. 근데 나는 지금 밴쿠버 올림픽 때의 김연아랑 비교를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연아보다는 신지아가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아.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지금 혼자서 그랑프리에서 200점 넘기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도 지적할 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차라리 실력이 안 되는 선수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자, 이건 이제 프리의 첫 번째 악셀인데 이 경우에도 보면은 네, 거의 점프 동선에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발목 상태가 인해지죠. 그러다 보니 이게 아웃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살짝 그건 있어도 확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크게 눈에 안 띄고 넘어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솔직하게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고 갈게. 자, 내가 아까 지금 당장 올림픽이 열린다면 카오리 사카모토하고 이에인을 언급했죠. 신지하고 함께. 그죠? 예.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신지아가 그 나머지 두 명보다는 문제점이 적어요. 그건 난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카오리 사카모토가 의외로 점프에 문제점이 있어. 단지 다른 이유로 점수가 나오는 거고. 이해인도 문제가 있거든. 근데 다만 이제 그 문제점들이라는 게 내가 말하는 문제점이란 건 확률적인 문제야. 확률. 그러니까 셋이 모두 다 클린을 한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그 문제점들이 문제가 안 되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이혜인보다 신지아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이혜인은 보면 그랑프리 때 계속 말아먹었다가 후반부에 반짝하고 그런 패턴이잖아. 근데 신지아는 지금 그랑프리 때부터 그랑프리 파이널, 그 다음에 국내 대회들, 그 다음에 주니어 월드까지 꾸준한 모습을 보이죠. 그건 뭐냐면 제가 평가하는 것은 이 점프가 얼마나 깔끔하고 잘 안정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가라는 관점에서 나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지아가 카오리 사카모토나 이혜인보다는 오히려 위에요. 걔네들보다는. 단지 지금은 주니어에 있기 때문에 점수가 못 올라가는 게 있어. 주니어 억제기라고 있거든, 피겨판에. 검색해도 안 나와. 그런 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벽이 있거든. 주니어 선수에서 주니어 레벨에서는 점수를 올라가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런 연기가 시니어에서 벌어졌다고 해봐. 이 프리 점수 이게 130점일 것 같아? 최소 5점 이상 나왔을 거야. 최소 5점 이상 더 플러스를 해야 돼, 여기서. 이혜인이 팀 트로피에서 얼마 받았는지 알거든? 프리에서 148점대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팀 트로피니까 그런 거고. 팀 트로피는 원래 아사다마오가 월드나 올림픽에서 김연아한테 지고 팀 트로피 가가지고 나름 퍼스널 베스트 세우던 대회야. 원래 그런 대회야 그 대회는. 이혜인의 148점이 진짜 이혜인 점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퀀스를 여기서 플립에서 못 붙여가지고 러츠에서 붙였던 이런 이제 악셀 시퀀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퀀스로 연결하면 자세나 이런 게 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잘 보면은 확실히 네, 지금 내려올 때도 완전히 인엣지로 내려오죠. 네, 요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꾸 발 뒤꿈치를 더 틀고 일로 돌리려는 게 습관이 남아있거든. 네, 잘 보면 회전이 이미 충분해. 회전을 충분히 채웠거든. 회전을 충분히 채운 거야.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 이 방향의 점프에서. 근데 이걸 굳이 더 틀어서 일로 나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제 덜컹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건 시퀀스 처리니까 뭐 좀 관대하게 넘어가 줄만 하죠. 약간 실드를 치자면. 어쨌든 악셀 착지가 좋아졌습니다. 예, 그 다음엔 프로그램
숙련도가 좋아졌습니다. 선발전에 비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서 이제 지적할 부분. 1번 힘 조절. 힘 조절인데 이 부분은 사실 쇼트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일단 왜 쇼트는 점프 3개밖에 안 뛰고 2분 50초면 끝나기 때문에 프리만 살펴볼게요. 자, 프리에서 뭐 플립 이 부분은 그렇다 칩시다. 이거는 정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기서 제가 알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모르잖아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니까. 자, 러츠에서 이 Q가 붙었는데 감점이 줬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울한 면도 있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런 게 잘 안 붙어요, 이 정도에서는. 근데 잘 보면 대회 자체가 굉장히 점수가 짜요, 지금. 예, 뭐만 했다면 언더가 붙고, 이거 평상시보다 굉장히 빡세거든, 이 판정이.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이긴 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러츠를 뛰는데 지금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뛰고 있죠? 뛰고 있을 때 날이 이제 이렇게 크로스는 살짝 넘어갔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여기서 크로스는 살짝 넘어가는 이 정도거든. 근데 토픽이 닿을 때가 아마 한 요 정도였을 거야. 근데 이거를 Q를 띄운 거지. 이거를. 사실 요즘 이거 Q 안 주거든, 이 정도면. 근데 가끔씩 괜히 엄격할 때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긴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는데 음, 이 착지 과정에서 이게 미끄러지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다 싶으면 특히 언더나 큐를 잘 줘요. 또 심판들이. 제 경험에 의하면 이게 약간 부자연스러운 거. 그 약간의. 그런데 이게 잘 보면요. 앞에 점프들을 보면 회전이 굉장히 잘 채우고 있거든요. 이 점프도 그렇고.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룹은 살짝 위험했죠? 네. 앞으로 회전축이 좀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예, 이런 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뭐 어쨌든 별일 없다는 듯이 처리를 잘했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점프도 네, 회전을 잘 채웠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뭘 느끼냐면 이 플립 네 번째 플립 요거는 약간 회전축이 약간 좀 뒤로 넘어가긴 했는데 회전을 잘 채웠죠. 만약에 이것도 크로스로 왔다. 그 다음에 점프 이쪽 진행 방향의 도입 스피드가 더 빨랐다. 그러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이렇게 4분의 1바퀴 90도가 남은 지점에서 이 다리 위치가 X자 꼬인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안 풀어지고 있거든요. 몸의 무게 중심보다 토가 더 이쪽에 있다고요.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확률적으로 페널티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랜딩 실패율 뭐 3%, 5% 증가 뭐 이런 거.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실패한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근데 회전을 잘 채웠어. 자, 그 다음에 이 뭐 5번째 점프도 회전을 꽤 잘 채우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음, 이 7번째의 점프가 왜 이랬을까인 거죠. 예, 이 부분은 사실 상체만 보더라도 앞에 점프들에 비해서 회전이 덜 채워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보통 이렇게 내려올 때 상체가 좀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완급 조절이 좀 더 정교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완급 조절, 그러니까 힘 조절. 전반부의 점프들에는 굉장히 불필요하게 회전을 많이 채워요. 불필요하게. 이 제가 신지아 악셀의 착지 관련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 트리플을 띄어. 그럼 360도 곱하기 3, 1080도. 그걸 꽉 채우는 게 좋다고 착각을 하거든. 특히 김연아 아사다마오 경쟁 시대에 연아빠들이 아사다마오에 대비해서 김연아의 우월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 회전을 꽉 채운다. 누구는 비비고 회전도 부족하고 치팅 점프고 어쩌고, 누구는 교과서 점프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서 뭐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회전을 꽉 채운다라고 하는데, 김연아 회전을 꽉 안 채웁니다. 굉장히 멍청한 소리예요, 그게. 김연아의 회전은요, 착지를 해서 아웃 엣지 궤적으로 잘 빠져나오는 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회전 부족 판정은 안 받으면서 너무 꽉 안 채워서 그러니까 이 아웃 엣지 궤적을 잘 뺄 수 있는 형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뛰어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칭찬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연합바들은 멍청하기 때문에 꽉 찬 회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건 멍청한 거예요, 그냥. 자, 이 방향으로 뛰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졌어. 그러면 잘 될 것 같아? 안 돼,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 이 정도의 토프가 닿고 날이 닿았을 때가 이 정도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 이게 가장 최상이거든. 어? 이쪽 근처 크로스의 근처에서 형성되면 요즘은 Q가 뜰 수도 있거든. 심판들에 따라서. 심판들이 병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Q를 받지 않을 안정권 내에서 회전이 약간 모자란 형태로 날이 닿아서 빠져나가 줘야지, 하나의 아웃 엣지 궤적이 유지되면서 빠져나가진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몰라. 내가 왜 이게 좋다고 얘기할까? 김연아가 그랬으니까. 어휴 씨. 그래서 연합바들의 그런 무식한 주장은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에는 쓸데없이 회전을 좀 많이 채우고, 여기로 오면 이제 아무래도 러츠 플립 러츠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회전이 조금씩 간당간당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힘 조절 또는 완급 조절이라고 하죠. 완급 조절. 이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신지아 정도 레벨이 되니까 하는 얘기야.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런 거 신경 써야 좋겠다라는 말은 이거 신경 쓰는 레벨 정도가 되어야 이게 의미가 있지. 당장 랜딩도 안 되는 애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못 한다니까. 사실 이거 말고는 오늘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예.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윤하선을 대상으로 할 줄 알았거든, 내가. 언젠가는. 윤하선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윤하선은 좀 안 좋아졌고, 분위기가. 신지아라는 애가 뛰어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아마 이런 부분의 얘기를 제가 이혜인을 다루게 되면 이혜인한테도 아마 할 거예요. 예. 이혜인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레벨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리플 러츠까지 가능한 선수군에서 최상위 레벨이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혜인도 신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선수라고 본다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이혜인이 신지아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면 이해인 쪽이 신자보다 점프에서 문제점이 좀 더 많아요. 예. 그러나 거의 엇비슷한 수준은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주니어에서 아직 주니어에 있는 애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러시아 애들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전혀 몰랐던 이상한 애들이 툭 하고 튀어나오지 않고 이사부 레비토 같은 이상한 쓰레기한테 점수 몰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 딱히 없잖아. 딱히. 안 그래?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조금 아쉬운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제가 지난 1월 종합손수권 때 그 신재하의 그 로츠 도약 방향이 살짝 바뀐 것 같다는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자, 보면 지금 이건 쇼트입니다. 쇼트에서 로츠를 띄는데 자, 7시 방향으로 도약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부터 바꿨거든요. 지하가. 예, 러츠 도약 방향이 살짝 바뀌었고 지금 이거는 프리의 그러니까 7번째 점프죠. 7번째 점프도 여기서 보면은 잘 보면 7시 방향으로의 도약이에요. 살짝. 예. 그런데 이상하게 이 5번째 점프 있죠. 프리 후반부의 첫 번째 점프. 이 러츠는 살짝 7시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예. 지금 이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넘어오는 모습이 6시에서 5시 쪽으로 도약할 때 모습이거든요. 약간은. 그래서 이게 조금 신경 쓰여요. 근데 이 모습이 주니어 선발전 때도 이랬어. 예, 선발전 때도 어디야 보자. 저 5번째 점프 러츠가 왠지 좀 5시로 뛰는 것 같아가지고 이때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조금 더 심해진 느낌인데 이건 지금 마지막 러츠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거는 거의 6시에서 약간 7시 정도고 예. 도약 방향 수정한 게 약간 틀어지고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요. 자, 그럼 왜 이게 틀어질까? 첫째, 가능성은 7시로 뛰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 또는 플립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변질이 왔거나 아니면 특히나 이 5번째 점프가 그런 걸 보면 이 도약 방향을 수정했던 그 종합선수권 때 펜스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왜 그랬느냐면 자 그때 자 이게 링크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뛰다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할 줄 알아서 요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오다가 7시로 도약을 하고 이렇게 틀어져서 올려다가 펜스 부딪혔단 말이야.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이건 지금 짐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추측일 수밖에 없죠. 그냥 내피셜이에요 이건. 어째서 그래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5번째 점프가 유달리 도약 방향이 5시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약간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종합선수권 때도 얘기를 했지만 러츠 도약 방향을 바꾸려면 그 앞에 활주 동선 있죠. 자, 여기서 이 활주 동선부터 손을 봐야 돼요. 사실은. 활주 동선부터 손을 봐야 되는데 이런 동선 손을 안 보고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이번 시즌에 새 프로그램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시나 이걸 감안해서 동선을 짜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 시즌에도. 예, 제가 코치였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선수와 선수 부모에게. 근데 좀 뭔가 티키타카가 잘 안 된 느낌이에요. 물론
박피나 팀에 있다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가서 프로그램 받고, 바로 일본 가가지고 훈련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아마 기존에 이 부분에서 수정을 했던 건 올해 1월 종합선수권 때라는 거는 박빈다 팀에서 했던 수정이거든. 근데 그것이 지금 이어지지 않는 거죠, 뭔가가. 예. 저는 7시로 도약 방향을 수정한 거는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서 주니어 월드 때 상당히 러츠 엣지가 좋아졌었어요. 예, 그런 전례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사실 또 이게 5시가 맞는지도 의문이야. 이 각도가 보기가 힘들거든, 지금. 도약 방향을 보기가. 예, 지금 하는 얘기는 약간의 노파심 정도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느낄 거야. 이거. 예. 딱히 없잖아. 누가 있어? 딱히. 니카 키라가 예전 컨디션 회복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니카 키라가 안 좋잖아. 아, 솔직하게 니카 키라가 트리플 악셀 성공률이 꽤 좋았던 시절로 회복이 된다면 리카 키라가 금메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잖아 지금. 응? 시마다마오는 못 나오고 러시아 애들 못 나와. 그럼 딱히 트리플 악셀이 안정적이고 쿼드가 안정적인 애가 없어. 그러면 트리플 러츠까지 가능한 선수 중에서 컨시가 되고 레벨이 되는 애는 카오리 사카모토, 이에인 신지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걸 얘기하지.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하얀 안개 버전의 국뽕이야. 알겠지? 어. 이게 내 스타일의 국뽕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그래도 뭐라고 할까? 다른 애들의 국뽕하고는 좀 레벨이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뭐 이제 그랑프리 한 번 봤어요. 고작 한 번 봤고 뭐 악셀 착지나 뭐 좀 좋아졌다고 했는데 저것도 다음 대회 가봐야 돼.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뭔가 수정을 했는데 그거의 연결성이 일본 팀에 가면서 끊어졌거든. 그럼 일본 팀으로 갔을 때 뭔가 다른 걸 얻어야 돼. 그 다른 뭔가를 얻는 게 과연 원활한가라는 부분에서 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셀 착지의 문제점이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앞에 그 나카야미 관련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나카야미도 이 문제가 있어, 악셀 착지할 때. 근데 나카야미는 전혀 좋아진 게 없거든. 그럼 저 부분에 있어서 일본인 코치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좋아진 부분이 과연 코치의 뭔가 코칭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제 생각이면, 제 생각대로면. 일본 팀에서 일본의 어떤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수정이 되었느냐.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 나카야미는 그대로거든, 이 문제가. 전혀 안 좋아졌어. 근데 아마 그 코치도 좀 그럴 거야. 아마. 왜냐면 신지아가 언제까지 자기 밑에 계속 있을지 솔직히 불안하거든. 이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일본인 코치 입장에선 그냥 나카야미가 잘해주는 게 세상이야. 예. 그런데 아마 느꼈을걸? 나카야미하고 신지하고의 레벨 갭 차이. 솔직히 나카야미는 그냥 김채연하고 다퉈야 되는 레벨이에요.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선수들 간에 급을 나누는 걸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는데, 어, 저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저는 다 비교질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상 제게 좋아요나
호의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해요, 대부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주니어 그랑프리를 소화했던 신지아를 살펴봤고, 다음 그랑프리 때는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그냥. 예. 악셀 착지가 계속 이게 여기서 좀 더 나아지느냐, 아니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느냐, 또는 어떻게 뭐라고 할까, 힘 조절, 완급 조절이 좀 더 좋아지느냐,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제가 김연아하고 아사다마하고 한창 비교할 때, 그 둘의 장단점 비교할 때 김연아 장점으로 꼽았던 게 완급 조절이야. 아사다마오는 그 완급 조절이 전혀 안 되던 애거든. 내가 완급 조절을 두 선수를 비교하면서 장점이나 단점에 언급했다는 거는, 김연아나 아사다마오 정도 수준의 선수에게는 이런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 둘의 우열 관계를 매길 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신지아가 이제 꽤 레벨이 올라왔다는 거지. 그런 걸 얘기할 정도로. 왜? 사실 다시 말하지만 김연아에 비교하면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밴쿠버 올림픽 때랑 비교하면. 물론 그건 진짜 김연아 최전성기 때니까. 진짜 밴쿠버 올림픽 프리를 보면 와, 이게 진짜 사람이 이렇게 짜놓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짜여져 있거든. 회전이 내려오는 각에서부터 스피드, 템포 조절까지, 완급 조절, 점프 구성,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야, 그건. 그것까지는 힘들지.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 신자는. 그때 김연아는 19세였단 말이야. 그 올림픽 참가했을 때가 만 19세였고, 내가 기억하기로. 얘는 이제 15세인가 16세인가 그렇잖아. 16세인가? 어쨌든, 예. 그걸 감안하면, 나이를 감안하면 신지아가 꽤 빨라요.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란 거지. 다만 요즘 얘가 경쟁을 해야 될 주요 선수 카오리 사카모토나 이에인에 비해서는 문제점이 적은 편이라는 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얘기까지 언급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 레벨이 돼서 거듭 얘기하는 거야. 레벨이 안 되면 이런 얘기를 안 해. 여기까지 할게요.